강남 납치 사례의 시작과 끝인데요. 경찰은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한 이 3인조의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자꾸 봤더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음. 아니, 어떻게 밤이었다라고 하고 자정쯤이라고나 해도 그 납치되던 상황의 영상을 보면 차들이 많이 다녀요. 심지어 맞아요. 사람들도 다닙니다. 맞아요. 사람 살려라는 큰 소리에 이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잡고 봤더니 더 충격적인 거죠. 이 가운데는 코인과 관련한 어떤 투자 실패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현장에 가담했던 2명이 있습니다. 2명은 바로 이 이경우로부터 사주를 받은 황대한과 연지호인데요. 이 황대한과 연지호, 특히 30살 연지호 같은 경우에는 이경우의 지인인 황대한이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경우는 법률사무소 직원이었어요. 네. 예, 번듯한 직장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유력가 부부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인데요. 투자와 관련해서 이 코인과 관련해서 피해 여성과 굉장한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는. 그리고 이경우도 여기에 같이 관여가 돼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이경우의 사주를 받고 이 황대한 연주호가 현장에 갑니다. 역삼도에 가서 이 피해 여성을 퇴근할 때부터 쭉 미행을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인을 중간에 이 여성의 비밀번호, 암호 지갑의 비밀번호를 딱 습득을 해가지고 찾으려고 해봤는데 별로 없었던 거예요. 코인도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살해하기에 이르렀는데 비교적 제일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게 연지호로 보입니다. 연지호는 이 일당들과는 비교적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요. 그렇죠. 자기 빚 한 3,600만 원을 황대한이 범행에 가담하면 갚아주겠다고 하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범행에 가담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실토를 했고 황대한 같은 경우에는 이경우와 대학 동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과 같이 오게 됐는데 문제는 이 이경우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모르쇠로 계속 일관하기 어려운 여러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여러 의혹들이 좀 벗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단순한 뭐 납치 살해 사건으로 처음에는 생각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해서 뭔가 금전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원한 관계도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 여성을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것으로 지금 좀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피코인이라는 이 코인의 영업직을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판매하려고 했던 거죠. 뭐 본인들도 피해를 봤다라고는 하는데 이 피해 여성의 남편 같은 경우에 뭐 구속 수감돼 있다는 코인과 관련해서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송사로 서로 막 얽힌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사주를 했던 부부와도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도 네. 투자를 해서 한 1억에서 거의 많은 돈을 까먹었거든요. 다 손실로 떠안게 돼가지고 실제로 본인에게 사주를 한 부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도 했고 실제로 한 몇 천만 원을 빌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받은 한 7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는데 이것도 빌린 돈이라는 항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요. 이 코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폭락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내가 당신 말 듣고 이 부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으니 이걸 보전해내라, 이걸 책임져라 라는 하는 그 신랑의 끝에 이런 좀 극단적인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살인 교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인물 중에 이 이경우라는 사람이 납치와 살해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진술이 나오죠. 지금 약간 진술이 엇갈리고는 있는데요. 이 공범들은 이경우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윗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경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3억 정도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착수금으로 한 7,800만 원을 주거든요. 네.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면 이거 시킨 부부한테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를 했다는 부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범행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웠다는 건 이경우였다는 겁니다. 이경우도 8천만 원인가를 투자했다가 거의 다 날려버렸거든요, 돈을. 그래서 네. 억하심정을 갖고 있었고 본인도 이 피해 여성에게도 계속 금전 거래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돈을 달라. 근데 처음에는 뭐 빌려줬다가 나중에는 더는 못 빌려준다라고 거절을 당하기도 했고 그런 와중에 사실 사주를 했다는 부부와도 사이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걸로 보여요. 이게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다 안 되겠다. 이 여성을 살해하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진술이 나온 건데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서 주사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수면제가 검출이 됐습니다. 아마 주사액으로 수면제를 좀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일반인이 그냥 습득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렇죠. 주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면제는 특히나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은 이 부인으로부터 범행 도구 같은 것도 일체의 지원을 받아서 주도적으로 이경우가 이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자를 납치한 뒤에 이경우와 또 유 씨가 여러 차례 만나서 소통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범행의 현장에 나갔던 일당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유성 쪽으로 대전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네. 중간에서 한번 만났다는 거예요. 점검을 하러 왔다라는 걸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유 씨, 황 씨 부부, 그 사주했다는 부부는요, 사실 연결고리가 비교적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경우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접촉한 그런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부부는 동시에 영장 청구를 잘 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 부부 둘 다 지금 영장이 청구된 그런 상황이고 아마 용의선상에서 쉽사리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이 유 씨 부부 같은 경우에는 범행 일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돈이 갔어요. 왜냐하면 범행을 한다고 할 때 이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돈 한 푼 안 받고 사람을 살해하진 않을 거 그쵸.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7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데 그 돈의 출처를 짚어보니까 이 유 씨, 황 씨 부부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왜 부인을 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라고 시킨 적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경우한테 돈을 과거에도 빌려줬던 적은 몇 차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건네갔던 돈도 이게 정말 사람을 사망케 하려는 그런 사주 명목의 돈이 아니라 빌려준 거다. 이자 협정도 했다. 그리고 전에도 금전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다,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이 현장에 나왔던 일당들이 더 윗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경우가 정말 3억이라고 얘기했던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혐의가 좀 더 뚜렷해질지 말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용의자 3인조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 발언을 또 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세 명이 일단 검찰로 송치되면 일단 인신이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죄송하다라고 90도로 그랬죠. 인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연진호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또 카메라 앞에 언론인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얼마를 받기로 했고 3억을 받기로 했고 그 당시에 이러저러한 정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한다면 수사기관이 애먹지 않도록 수사가 좀 실마리가 빨리 풀리도록 협조를 하는 게 맞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다 양형에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강남 납치 살인 사건과 관련된 피코인, 사실 이 뉴스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피코인의 존재를 알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상장 유지가 굉장히 또 논란이 되기도 하네요. 이게 언론에 완전히 주목을 받는 것이잖아요. 뭐 환경 관련한 코인으로 해서 지금 이니셜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요. 피코인의 출금을 1시간가량 임시 중단시키기도 했어요. 이게 거래가 대단히 혼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시간을 줘서 딱 휴지기를 가졌던 건데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명목을 내걸고 이런 조치를 했던 건데 일단 점검이 끝나면 바로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네. 갑자기 치솟았다는 겁니다. 이 거래가 점검 후에 1시간 지난 후에 가격이 20% 넘게 급등을 했다라고 해요. 그 전날에는 또 20%가 빠졌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5,400원 정도에 거래되던 게 다음 날은 6,500원까지 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동적이고 자산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또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문가들, 코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위험 자산이고 하고 특히 이 피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범죄에도 좀 연루가 된 코인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건 너무 신뢰성 자체에 큰 흠이 생겼다. 시장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거래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이 일시 중단 조치 등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세 명의 이제 신상 공개가 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실효성 논란이 또 일고 있어요. 실효성 일란이 왜 일고 있냐면요. 처음에 신상 공개가 됐다라는 속보가 떴을 때 이 세 명의 사진이 공개가 그쵸. 됐습니다. 근데 이 사진과 실제로 검찰에 송치될 때 이 카메라 앞에 섰던 모습이 상당히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말끔한 이 증명 사진이 공개가 그쵸. 됐는데요. 실제 봤더니 이게 수염이 나서 이게 동일성 식별을 막 못할 정도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다른 인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상 공개 제도가 항상 이용이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고 현실에서 적용이 되지만 항상 이 어떤 반론이 따르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그쵸. 그리고 연지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달랐거든요. 실제 어떤 그 사진과 실제 카메라 앞에 섰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머그샷이라도 찍어서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과거에 본인들이 찍었던 이런 증명사진이 아니라 이것을 언론에 공개해야 된다. 그래야 제보도 받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쵸. 하지만 지금은 머그샷을 강요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그샷 이렇게 딱 본인의 맞습니다. 수영번호 들고 찍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시면요. 머그샷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던 피해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최근에 신상 공개가 된 사람 중에 이게 본인 그 어떤 신변 위협 조치를 받고 있던 여성을 살해한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한 명이 있었는데요. 뭐 비근한 예로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요 교복 사진이 맞아요.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현실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요. 이게 공익성 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아직 답보 상태거나 좀 다른 제보자, 목격자의 어떤 제보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정말 식별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현재 모습을. 그런데 머그샷을 강제로 공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법 규정이 없다 보니까 괴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렇다면 신상 공개를 뭐하러 하냐라는 의견이 많고요. 반면에 인권 침해 요소가 여전히 있는 건 또 사실이죠. 피의자라는 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말 그대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로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얼굴이 그냥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건 또 너무 불이익하다. 이런 의견이 끊임없이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아직도 뭐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